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나 윤소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쇼킹하고 재미있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트럼프가 새로운 정부를 꾸리면서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그 대빵에다가 누구를 앉혔냐면은 일론 머스크를 앉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400개가 넘는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여버리겠다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테슬라 자동차를 조금만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 효율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효율을 좋게 만든다라는 거는 단지 뭔가 기능을 덜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원래 잘 돌아가던 기능들이 막 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그걸 효율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고 돈을 적게 들게 하면서도 원래 나오던 퍼포먼스, 원래 나오던 상품성 혹은 그 이상의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효율을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테슬라 자동차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거를 정말 얘는 진짜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루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의 정부 효율부의 대빵이 된 기념으로 과연 테슬라 자동차들이 이 미친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고,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테슬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까지 오늘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뚠뚠틀인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한참 설명하다가 잠깐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미니틀이에요. 시작해볼까요? 자,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껴야 될 것이고,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재료비도 아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대가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아껴야 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코스트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원가가 절감되는 만큼 소비자한테 그만큼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공급해 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딱 듣고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원가 절감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요거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테슬라의 원가 절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테슬라 오너분들은 진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짜증을 내시는 막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데, 초음파 센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테슬라들은 주차할 때 이 근거리를 갖다 붙이면은 이 초음파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로 시각화 정보로 이 벽이랑 범퍼 사이를 이제 막 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차주분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퍼에 들어가는 그 동글동글 초음파 센서가 테슬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초창기 버전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싹 다 빠진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우리 카메라 달려 있고 카메라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고도화돼서, 이게 핵심이에요. 고도화됐기 때문에 카메라가 초음파 센서의 역할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데, 저거를 왜 우지가 굳이 돈 들여가지고 장착하고 있어야 됨? 없애! 해가지고 초음파 센서를 차에서 다 없애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차에서 레이더를 없애버렸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들, 이제 시각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백업 개념으로 레이더까지 썼던 건데, 아무리 봐도 시각화 정보, 이 카메라만 보고 하는 게 너무 한 나머지 레이더를 그냥 빼버렸는데, 레이더를 빼고 나서 솔직히 지금 레이더가 빠져가지고 주행보조 장치가 안 돼요, 사고가 나요, 어째요 이런 얘기는 안 들리죠. 아무튼 레이더 없앴고, 이제 하다가 기어 노브 없앴죠. 컬럼에 원래 그 벤츠에서 사용하는 그 똑같은 UX의 기어 노브가, 컬럼식 기어 노브가 달려 있었고 굉장히 좀 편했었는데, 그 기어 노브도 사실 그거 장착하려면 컬럼 안으로 배선 들어가야 되지, 어쨌든 이 스틱 들어가야 되지, 버튼 들어가야 되지,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추가되고, 그만큼 생산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 사실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부품을 넣는 건데 그거를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론이 보기에는 그 또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기어 노브를 없애버렸죠. 자, 디스플레이 달려 있는데 여기다가 프로그래머들, 여기 디스플레이 왼쪽에다가 기어 전진 후진 파킹 버튼 이거 프로그래밍 해봐. 이거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안에 그냥 다 집어 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기어 노브까지 결국에는 없애버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원래 달려있다가 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전기차들에는 다 들어가는데
애초부터 안 들어갔던 부품들도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전자식 브레이크. 테슬라는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오히려 가장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테슬라가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다 비용이기 때문에. 대신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모든 순간이 다 손해란 말이에요. 자꾸 패드를 잡으니까. 그래서 일런이 진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미친 생각을 하나 했던 게, 야, 그냥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무조건 회생제동이 최대로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면은 아예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전자식 브레이크가 왜 필요해? 그렇게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탄생하게 됐었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 일부 모델에는 들어간 모델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테슬라에는 PTC 히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PTC 히터가 들어가지 않는 전기차는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PTC 히터가 여러분 그냥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 꼽아가지고 사용하는 그 전열 히터 있잖아요. 네, 그게 PTC 히터거든요. 네, 그게 테슬라엔 안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수로 도대체 따뜻한 바람이 나오냐? 히트 펌프만 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배터리의 폐열만을 가지고 히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추운 날 테슬라는 이렇게 히터가 늦게 나와, 전기차인데 얘는 히터가 왜 이렇게 안 따뜻해, 늦게 나와 라고 하는 불만사항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게 테슬라엔 PTC 히터가 없고 진짜 배터리만으로 이걸 하기 때문인데, 솔직히 배터리만 가지고 그만큼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는 대단하다고 보고, 그래도 테슬라 타다가 얼어 죽었다는 사람은 안 나오잖아. 저기 뭐 너무 추운 지역에서도 테슬라 타다가 뭐 동상 걸렸어요 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 그럼 저는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서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의 이런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다 장난처럼 보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그리고 셀2 셰시 시스템, 마지막으로 4680 배터리입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잠깐만 이거 저희 매번 추석 때마다 제가 그 코스모 프로브라고 목도리 광고를 항상 드리는데, 되게 오래된 구독자분이 하시는 사업이어가지고 진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광고도 되게 저렴하게 항상 해드리는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트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되게 괜찮고, 지금 딱 여기까지 하면은 35,000원, 그리고 다람쥐까지 하면은 7,000원 더 해가지고 42,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트리는 별거 없거든요. 여기 이제 요 솔들, 요 나무 솔들, 이 아무리 작은 트리더라도 이 나무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이제 고급스럽냐, 그리고 풍성하냐, LED가 얼마나 개수가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액세서리가 얼마나 고급스럽냐인데, 레드 벨벳 리본으로만 싹 들어가 있는 되게 심플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 연인, 직장 상사한테도 나쁘지 않고, 네, 딱 선물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좀 광고를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넌 자꾸 왜 귀가 빠지니? 네, 귀를 다시 끼워주는 재미도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제 여기 흰색도 있거든요. 여기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리본이 또 실크예요. 그래서 뭐 빨간 리본이나 흰색 리본이나 둘 다 되게 고급스럽고 심플하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다. 좀 참고로 지금 저는 뒤에 보조 배터리 연결해 놓은 거니까요. 이게 전력원 배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트리 선물 주변에 딱 하면 완전 센스 있다는 얘기 들으실 거예요. 선물 많이 하시기 바라고. 큰 트리도 같이 해요. 근데 큰 트리는 저는 집에 이제 그 제일 비싼 거 39만 원짜리 마당에다가 했는데, 큰 트리도 다른 거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무들이 진짜 고급 나무여가지고, 물론 가짜 나무지만 정말 풍성해 보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의 나무여서 일단 기본 나무가 너무 좋아서 기본적으로 고급스럽고, 마찬가지로 이 레드벨벳 리본들 쫙 들어가가지고 불 켜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솔직히 트리 요즘에 그 정도 사이즈 지금 그 2m짜리 하려면은 돈 꽤 많이 드는데, 물론 설치는 직접 하셔야 되지만, 근데 뭐 저는 슬금슬금 해서 그런지 혼자 한 3시간 하긴 했는데, 아무튼 큰 트리 필요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지금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번에도 잠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A2Mac1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요 A2Mac1 서비스를 만약에 아직 모르신다면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은 A2Mac1에서 실차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정밀 스캔을
통해서 지금 여기 3D로 다 구현을 해놓은 거고, 이 이상의 굉장히 깊은 더 상세한 데이터들도 다 제공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모터의 슬리브 하나까지도 다 뽑아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 서비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A2Mac1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기가프레스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일론 머스크의 원가 절감들이랑은 진짜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원가 절감이 이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위에 보고 계시는 게 테슬라 모델 Y인데 2020년식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녀석이 같은 모델 Y인데 2023년식입니다. 차의 수많은 부품들을 싹 다 걷어내고 이 뼈대만 딱 남겨놓고, 자, 바로 이 위에 2020년식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바디를 원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수십 장에 혹은 뭐 백 몇십 장 모으고 모아서 용접, 물론 기계가 용접을 합니다만 하나하나를 다 용접을 해가지고 이어 붙여서 만드는 이제 모노코크 바디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이제 2023년식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게 바로 기가프레스로 찍어낸 한 피스짜리 차체입니다. 한 피스. 그리고 이거를 기가프레스로 이렇게 한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피스로 만들어가지고 차체를 만들게 되면은 왜 생산 코스트가 다운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기가프레스를 이제 막 찍어낸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앞에 저 엄청나게 거대한 앞쪽 바디 한 피스 있죠. 저 한 피스를 찍어내는데 딱 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에 한 번씩 하나의 장비가 차량의 앞쪽 바디를 빵 찍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뒤쪽도 빵 찍겠죠.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거 빵 찍고 이렇게 세 개를 빠바방 찍으면은 요 세 개를 붙이고 이제 배터리팩 붙여서 차량의 차체를 완성한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방법인데,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6년부터 생산되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전기차부터는 이 기가 캐스팅 공법을 이제 활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기가 캐스팅 공장도 만들고 있고, 이 공장에 사용할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그 이드라사의 제품을 이미 한 대는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돌리고 있다라고까지 뉴스가 나왔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높은 압력, 뭐 9,000톤의 힘으로 누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냐면 저게 금형이 있으면 금형에다가 이 뭐 알루미늄 합금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 안에다가 부어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차 앞쪽 바디를 전체를 저거 하나로 빵 다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큰 와중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도 있고 강성이 나와야 되고, 절대 중간에 공기방울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 차 달리다가 부러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이거를 한 순식간에 딱 녹아있는 알루미늄 용액을 순간적으로 빡 엄청나게 높은 힘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태리에 있는 이드라라고 하는 이 기가프레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밖에 지금 못 만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높은 압력으로 이거를 쏴줘야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세이브할 수 있는 생산 코스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자, 기존 모노코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피스들을 전부 다 따로 금형을 만들어서 프레스를 찍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공장에서 또 그거를 로봇 팔들이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용접해가면서 차체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 뿐만 아니라 이 제조 시간, 사실 현대차, 테슬라 뭐 이 정도 급이 되면 우리가 1시간 안에 몇 대를 생산해낼 수 있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생산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분 만에 빵 하면 지금 찍어내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 생산 코스트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혁신적인 제조 방법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지 뭔가를 삭제하고 단지 원가를 절감한다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야, 이제 원가 절감됐으니까 더 낮은 상품성을 가진 차를 똑같은 돈 주고 사세요라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BYD C를 켜놓은 김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BYD C도 그렇고 테슬라 모델 Y도 그렇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에서는 셀2 바디, 셀2 셰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한번 좀 그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모델 Y 초기형이거든요. 자, 보세요. 차 아래 배터리 팩이 있죠. 근데 지금 배터리 팩이랑은 별개로 그 위쪽을 보면 차체의 바닥면은 바닥면대로 또 따로 존재를 해요. 바닥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 배터리 팩이 또 붙는 거야.
다른 각도에서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죠? 배터리 팩을 띄어냈는데도 차체 바닥면이 막혀 있어요. 사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야. 뭐 EGMP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뭐 호나, 니로, 그리고 뭐 벤츠, BMW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차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차체 바닥은 바닥대로 있고 배터리 팩은 그 아래 또 따로 붙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23년형 모델 Y를 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바닥이 뚫려 있죠. 네, 완전히 그냥 빵 뚫려 있어요. 자, 이걸로도 한번 보시죠. 자, 위쪽 테슬라 2020년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막혀 있어요. 언더바디 차체가 존재합니다. 배터리 팩이랑은 별개로. 자, 그런데 아래 23년식 모델 Y를 보면은 뚫려서 배터리 팩이 저 위쪽에서도 그냥 바로 보이죠. 벌려보면 배터리 팩을 빼내면은 이제 뻥 뚫려 있죠. 무슨 말이냐? 배터리 팩 자체가 이 차체 일부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이제는 차이가 보이시죠? 기아 캐스트를 사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 테슬라는 기아 캐스트를 사용하면서 단지 생산 효율성만 높인 게 아니에요. 단지 큰 덩어리를 2분 만에 찍어내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올려서 거기서만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 기가캐스트를 사용해서 차를 만들게 되면 차체의 강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앞쪽에 그 거대한 차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면 어디 휘어질 틈이 없이 굉장히 단단한 강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단단한 강성이 나오는 만큼 뒤쪽에 언더바디 차체를 없애면서 그게 그냥 배터리 팩이 대체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고정을 해줘도 차 전체에 충분한 강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거를 몰랐을 때 모델 Y가 승차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좋아졌는데, 와, 단지 서스펜션의 튜닝만으로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차체가 받아내주는 이 차체의 강성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승차감의 변화도 당연히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중량도 낮출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를 BYD CL이랑 한번 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도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자, 둘 다 셀2 바디, 셀2 샤시 개념의 배터리 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BYD CL도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막 뚫려 있고 배터리 팩이 그대로 보이죠. 배터리 팩을 지우면 BYD CL도 뻥 뚫려 있어요. 모델 Y도 뻥 뚫려 있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점은, BYD C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처럼 완전히 이렇게 빵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보면 진짜 그냥 다 뚫어놨는데, 얘는 이 앞쪽에 언더바디 차체가 앞쪽에 일부 남아있기도 하고, 센터 콘솔 있는 쪽도 보강이 들어가고, 중간에 계속해서 뭔가가 들어갑니다. BYD CL은 기가캐스트 공법을 사용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냥 모노코크 타입의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두 사례를 보고 이제 기가캐스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셀2 셰시, 셀2 바디 타입의 배터리 팩을 장착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차이점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감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배터리 팩 안에도 살짝 좀 까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배터리 팩도 차체의 하나의 이제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잖아요. 그 말은 이 배터리 팩 자체도 비틀림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아 보이는 배터리 팩일지라도 이 내부 구조가 정말 많이 바뀌어 왔는데, 일단 이 위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들 알고 계셨던 타입 셀2 모듈2 팩이죠. 그러니까 셀이 모듈 단위로 들어가 있고, 이 모듈이 또 팩 안에 들어가서 팩을 구성하는, 그래서 EGMP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다르다 뿐이지 다 이런 비슷한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기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쭉 들어가고, 그 원통형 배터리가 모듈을 이뤄서 모듈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는, 이 4개의 모듈이 또 하나의 팩을 형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셀2 샤시, 셀2 바디가 되면서 배터리 팩 자체도 강성이 필요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듈 타입의 배터리 팩은 그냥 지금 대충 보더라도 저게 무슨 강성이 있겠어. 모듈이랑 모듈 사이가 다 뻥뻥 뚫려 있는데.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던 배터리죠.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 단위를 삭제시켜버리고, 이 블레이드 타입의 배터리를 팩 안에 꽉 채워서 이 셀들끼리 서로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비틀림 강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LFP는 그렇다고 치는데 삼원계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는 어떻게 하냐? 원통형 배터리도 셀2 샤시로 배터리 팩이 차체의 역할을 대신 해주도록 만들 거면은 얘도
강성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 배터리 사이즈를 키웠죠. 4680으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는 물론 4680 배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작은 원통형 배터리보다 뭐 에너지 밀도도 좋고 생산 코스트도 더 다운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얘네가 이제 사이즈가 좀 커졌다 보니까 이 커진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더 이상 모듈 단위로 패킹하지 않고 그대로 팩에다가 다 때려 박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680 배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모듈 단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듈 단위 없죠. 네, 지금 이 잘 보세요. 모듈 단위가 나오나? 다시 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그냥 배터리 팩에다가 전부 4680 배터리를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다 때려 박아서 4680 배터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이 전체 팩의 강성이 나오도록, 그리고 그도 모자라서 이 원통형 배터리니까 원통형 배터리들 사이에 조그만 틈들이 있잖아요. 그 틈들을 스트럭처 폼을 쏴가지고, 잠깐만 이미지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건 진짜 A2맥1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실제 차를 다 까가지고 3D 스캔하고 이미지 다 찍고 사이즈 재고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보니까 누가 이 4680 배터리에 이 폼을 쏴놓은 게 뭔가 뭐 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열 관리는 요 구부러진 핀 보이시죠? 네, 열 관리는 요 핀이 하는 거고요. 저기 폼이 쏴져 있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4680 셀들로만 꽉 채워진 배터리 팩이 차체에 붙어서 이제 차체의 바디 역할을 함께 해줘야 되는, 이 강성이 나와야 되는 강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로 바뀌었다 보니까, 그래서 안에 스트럭처 폼을 쏘는 거지 절대 이거는 발열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테슬라처럼 기가프레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있죠. 좀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야, 저게 한 덩어리면 빵 때려가지고 옆에 찍었어. 어떻게 할 거야? 아, 원래대로면은 저기 그 파츠만 구해다가 용접하고 다시 뭐 그 바디샵이라는 곳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급 공업사들에서 그걸 다 하고, 그런 데서 그냥 이 파츠 구해다가 이게 잘라내고 다시 용접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휀다가 먹더라도 거기가 수리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기아 캐스트로 만들어진 차들은 휀다 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우리는 기아 캐스트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왠지 일론 머스크는 그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아, 우리 앞으로 자율주행 할 거라서 사고 안 남. 왠지 그러면서 계속 저거 만들고 있을 것 같고, 테슬라가 저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를 중국 신생업체들은 무섭게 따라하고 있죠. 중국 업체들이야 뭐 사고 나서 뭐 그 못 고치는 게 알바야. 지금 무조건 최신 기술 따라가야지. 일단 지금 뒤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무슨 저기 샤오미 같은 차들도 전기차 만들었는데 다 기가캐스트로 차 만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이점 그리고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슬슬 좀 이제 시동을 거는 거 아닌가. 결국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모든 브랜드가 다 따라가지 않을까,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 다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한 번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지?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뒤집힐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갖다 앉히는 게 정말 이해가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단지 뭔가를 잘라내고 단지 뭔가 원가를 절감하고 그만큼 질을 떨어뜨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효율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많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효율이 좋은 자동차 생산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 디테일한 것들을 쭉 파고들어서 정말 이 차를 만드는 효율로만 놓고 본다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 업체들과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 뭐 특히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 테슬라가 잘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쏙쏙쏙쏙 빼가지고 잘 융합해서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도 이제 기아 캐스트를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대응을 해서 계속 좋은 차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사실 뭐 미국이야 뭐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가도, 지금은 요즘엔 이제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제는 뭐 미국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일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론이 미국 정부의 효율부를 맡아서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갈지를
이 구경하는 재미가 또 굉장히 쏠쏠할 것 같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도 이 기가캐스트를 만들었던 것 같은 진짜 이 컬럼 없애버리고 막 레이더 없애고 초음파 센서 없애버렸던 것 같은 그런 일을 백악관에서도 할지 재미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좀 약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편집을 태연이가 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달라는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